충북을 포함한 지자체들이 저마다 특별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핵심은 규제 완화인데 정작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 없는 내륙 충북에 처음 들어서는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이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착공했습니다. 제천 단양에 밀집한 시멘트 공장 환경피해 보상 방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해법이 제각각이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 신청사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말바꾸기가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습니다. 단체장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바다가 없는 충북과 인근 내륙 지역의 그간 손해에 대해 지원해달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죠. 충북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이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무엇이고 통과 가능성은 있는지 김대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하고 고향인 충북으로 돌아온 김영환 지사. 선거 기간부터 바다 없는 충북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된 이후 그래서 추진한 것이 특별법입니다. 바다 없는 충북 특별법으로 시작해 인근 내륙 지역까지 포함하는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으로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물을 대주고 각종 규제만 받아왔으니 보상으로 규제도 풀고 각종 사업비도 지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서해안 시대, 동해안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내륙의 힘을 강화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어렵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 충북만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강원도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1년 수건 사업이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나 혜택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규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이런 수질에 관련된 규제, 군사, 농업 이런 환경 규제들이 다 없어져서 강원도뿐이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했고 부산, 울산, 경남은 메가시티 특별법, 대구와 광주는 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경기도도 경기북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특별법을 요구하면서 올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만 수십 건에 이릅니다. 이런 특별법의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전체적으로 규제를 없애기는 힘드니 특례 조항을 둬서 일정한 지역이라도 풀어달라는 겁니다. 지역 내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칫 규제를 섣불리 풀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안 자체가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적 규제 완화는 또 다른 난개발을 부추기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의 규제를 풀어주면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면서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제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시종 지사는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특별법을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내륙 중의 내륙 충청북도. 하지만 이제 3년 안에 바다를 품게 됩니다. 12년 동안 4차례에 걸친 도전 끝에 드디어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이 청주에 첫 삽을 뜨게 됐는데요. 어떠한 모습이 될지 정재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사방이 다른 시도로 둘러싸인 내륙 한가운데 있어 호수를 바다로 대신 부르는 충청북도. 진짜 바다를 보려면 자동차를 타고 충남이나 경북, 강원도까지 가야 합니다. 약 3년 뒤인 2025년 상반기부터는 청주 밀레니엄 타운에서도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둘, 셋! 천신만고 끝에 내륙권 최초로 확정된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선시대 전투선인 판옥선과 해저 지각 변동을 형상화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내부 전시시설 가운데 핵심은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될 디지털 아쿠아리움.
가상현실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한반도 연안과 태평양, 북극해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바닷속에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제 바다 물고기들을 만나는 생물관과 바다 현상과 원리를 체험하는 탐구관, 해양 과학 기술을 배우는 누리관에 해변처럼 꾸민 휴식 공간도 들어섭니다. 바닷가에 있는 해양과학관에서 수족관, 아쿠아리움에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실감남, 또 현실에서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더 실감 영상도 더 구현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지자체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은 해양수산부가 3년 동안 국비 971억 원을 투입해 짓습니다. 충청북도는 과학관을 짓는 김에 내수면 예산도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수부 1년 예산의 1%도 못 받는 내륙인 만큼 과학관만으론 부족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5%라도 주셔야 우리가 바다가 없는 결핍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3천억 주시는 겁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김 지사의 이른바 충북 홀대론에 공감한다며 괴산 단양에서 추진 중인 내륙어촌 재소행 사업과 괴산 수산식품 거점단지 활성화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해양과학관 건립을 계기로 해서 이 충청북도 지역의 그 내수면 어업이라든지 또 그 내수면 주변의 그 관광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확충해 나가겠다. 내륙에서도 바다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최초의 공간이 될 미래해양과학관. 해수부와 충북도는 실내 빙상장과 충북교육문화원 등 함께 즐길 시설도 인접해 연간 4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북 혁신도시를 공유하는 진천군, 음성군 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충북 AI 영재고 설립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두 지역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이 광주에는 국립 AI 영재고 설립 검토를 지시한 반면 충북에는 AI 인재 양성과 거리가 멀고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듯한 바이오 영재고 선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I 영재고 충북 설립 공약 추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충북 혁신도시 설립을 적극 지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양도가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은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을 고려해 정하고 법정 절차에 따른 양도가에 대해서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도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오송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양도가를 두고 입주민들이 집단 행동을 벌였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시청 본관 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주시의 불투명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고 여당은 본관 철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를 맞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청주시청 본관 건물 처리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올해 새 시장이 취임한 이후 시청 본관 건물 보존을 추진하던 청주시가 갑자기 철거로 입장을 바꾼 과정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회의 한번 참석하셨죠? 네, 한번 참석. 예, 그 이후에 모든 내용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내용이 뒤집어져요. 제가 그 참석을 해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시청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 판단을 받으라는 문화재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외생 논란만 부추겨 갈등만 키웠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외생 논란이 있고 설계에 대한 외생 논란이 짙다라고 하면 뭐가 아쉽고 뭐가 두드린 게 있어가지고 이 검증을 안 하는 거죠? 신청사 설계 재공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제 공모를 통해 100억 원 가까이 투입된 열세가 허무하게 낭비될 처지에 놓였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1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허무하게 낭비되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저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청주시 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건 하루라도 빨리 새 청사를 지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거라며 본관 철거를 지지했습니다. 본관을 전체 하는 거로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이게 설계 공모를 새로 하다 보면은 또 불가피하게 청사를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도 나오잖아요, 그죠? 여야 동수인 청주시 의원들의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시청 본관 철거 예산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시멘트 공장에 있는 제천과 단양은 먼지와 환경오염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피해를 보상하라며 각종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기 다른 방안을 추진하다 보니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시멘트를 만드는 소성로, 이걸 돌리는 연료는 폐기물입니다. 하수 찌꺼기와 폐타이어, 목재 모두 연료가 됩니다. 일반 폐기물을 배출하면 환경 부담금이라도 부과되는데 소성로 연료로 폐기물을 공급하면 재활용으로 간주돼 부담금도 안 냅니다. 시멘트 기업과 폐기물 배출자 모두에게 좋지만 환경 피해는 애꿎은 인근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이 주장하고 나선 게 폐기물 반입세입니다. 폐기물 배출자에게 세금을 매겨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 폐기물 처분 부담금 최저 요율 킬로그램당 10원을 적용해서 지역자원 시설세로 과세하자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직접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온 폐기물이 있는가 하면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들이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얼마나 입법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고려가 되어야 되고 앞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환경 피해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생산량 대비 세금을 시멘트사에 부과하자는 시멘트세 신설 시도는 19대 국회부터 제자리 걸음만 반복해왔습니다. 이미 시멘트 원료에 세금을 매기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업계의 강한 반발 탓입니다. 그러자 나온 게 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시멘트세와 달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업계와 협약을 맺은 겁니다. 1톤당 500원씩 제천에서는 17억 5천만 원이, 단양에서는 65억 원가량 출연됐습니다. 그런데 모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논의할 기금관리위원회 출범만 1년 반, 실제 집행은 못했습니다. 이 기금처럼 과거 시멘트 회사들이 내놓은 마을발전기금은 주민 간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어요. 이미 정부가 지역 주민에게 책임을 져야지 어떤 기업에게 그 책임을 맡긴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주체도 책임자도 다른 세 가지 방안이 나오는 사이에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미호강 주변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영동 금강변에서도 야생조류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8일 영동군 양강면에서 발견된 큰 코니 사체에서 H5N1형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확인돼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 5곳 52만 3천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내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감염은 네 번째로 청주 미호강변에서도 H5형 의심 사례가 추가돼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금 농장의 경우 지난 17일 청주시 미원면 종오리 농장 이후 신규 감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26일 이후 진천과 청주, 충주 지역 가금 농가 9곳이 확진돼 가금류 약 80만 마리가 처분됐습니다. 수당 미지급 등에 항의한 이후 출퇴근 기록 조작을 이유로 징계 해고된 한 노동자가 법정 다툼 5년 만에 해고 무효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노동자의 용기는 부당함이 개선되는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다니던 회사에서 징계 해고된 전영진 씨.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연장 근로 수당을 더 챙겼다는 게 해고의 이유였습니다.
회사는 전 씨를 형사 고소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항소 기각까지 2년. 이후 전 씨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심 법원은 부당한 해고라며 복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해고 이후 매달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 지연 시 연 12%의 손해지연금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의 징계 해고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노동청에 요청하고 제조 과정에서의 위법을 관계기관에 제보한 이후 벌어졌습니다. 노동계는 별도의 이유를 만들어 노동자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보복성 징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을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하면 안 된다. 불이익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거든요. 회사에 고발을 하면 회사는 다른 방식, 다른 누명을 씌워서라도 이 사람한테 이제 불이익을 주는 것이죠. 해고나. 돌쟁이 아들이 5살이 돼서야 억울함을 풀게 된 전 씨.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해준 뒤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된 동료.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앞섭니다. 가족이죠. 또 이거 참 진짜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들이 많은 이제 도움을 네, 집사람이 많이 도움 줬죠. 네. 미안하고요. 하지만 전 씨의 근로감독 요청 이후 수당 지급 등 회사의 처우가 개선됐고 전 씨는 이제 그 용기가 고맙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고 있다 현재 또 많이 좋아졌으니까 고맙다고 또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현재 회사는 전 씨의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국 총파업에 충북에서도 노조원들이 동참합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는 오늘 0시부터 BCT를 비롯해 물류를 운송하는 노조원 3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측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한편 내일로 예정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과 관련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급식 등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파업 기간 식단을 변경해서 간편식이나 조리 과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빵이나 우유 또는 도시락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돌봄 보조 인력의 자발적 돌봄 지원과 돌봄 교실 통합 운영, 그리고 특수교육 담당 교사와 일반 담임 교사의 협업 체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총괄로 파업 대응 TF를 구성하고 파업 기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문자나 소통 알림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한편 도내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교육 공모 직원은 조리 실무사와 특수교육 실무사, 초등 돌봄 전담사 등 6,100여 명입니다.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를 정규 대학원 수료로 속인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비정규 학력인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는데도 정규 학력인 대학원 수료로 학력을 속여 명함을 새긴 뒤 SNS에 올린 충북도의원 예비 후보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 사실 공표라며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피고인은 이후 기초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의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제천시 의원 1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다음 달 6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충청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 음성군이 역점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삼형제 저수지 둘레길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음성군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충청북도 시군 역점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55억 원 가운데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국과 용계, 금석 등 인접 3개 저수지로 구성된 삼형제 저수지는 250m 도수터널이 관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위가 같은 저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속되는 야간 승차난을 고려해 제천 지역 택시 5부제가 조만간 해제됩니다. 제천시는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재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행정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받는 즉시 5부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대상은 개인 택시 428대와 법인 택시 181대 등 모두 609대입니다. 제천 지역 택시는 현재 4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5부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제천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의 계절 근로자 도입을 추진합니다. 제천시는 지난 15일부터 나흘 동안 키르기스스탄 북서부 도시 탈라스를 방문해 행정, 관광, 농업, 산업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기로 협약하고 노동부 산하 해외 파견센터와 인력 파견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외교관 출신의 김창규 제천시장은 주 키르기스스탄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